자, 결과 어땠을까요? 오메프라졸을 먹은 쪽의 치료 반응률을 보면 71%, 먹지 않은 쪽은 40%.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은 유방암과 위장약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어서 소개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장약으로 암을 치료한다. 오메프라졸과 유방암 관련 최신 연구입니다. 오메프라졸은 대표적인 위산 억제제 중 하나예요. 옛날에 개발된 그런 위산 억제제다 보니 최근에는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그 성분을 개량한 S오메프라졸 성분이 훨씬 많이 쓰이고요. 그 외에 판토프라졸, 란소프라졸 이런 어쩌고저쩌고 프라졸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성분들이 강력한 위산 억제 효과로 위염, 위궤양, 역류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위장 관련 질환들을 치료할 때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개드릴 연구는 저도 원문을 조회하진 못했고요. 원문 조회하지 않아도 내용을 전달드리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파악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호르몬과 관련된 그런 세포 부근에 지방산 합성 효소라는 그런 효소가 많이 발현이 된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었고, 지방산 합성 효소를 이런 오메프라졸 같은 성분들, 이런 위산 억제제 성분들이 억제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유방암 같은 암의 치료 타겟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온 임상 연구가 이번에 발표가 된 거죠. 자, 총 42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수술을 앞둔 3중 음성 유방암이 대상입니다. 3중 음성 유방암은 이제 호르몬 치료나 이런 것들이 거의 듣질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약을 쓰는데도 제한적이고 그만큼 예후도 좋지 않은 그런 대표적인 유방암으로 알려져 있죠. 오메프라졸을 투여한 쪽과 이제 투여하지 않은 쪽, 이렇게 두 가지 군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는데, 투여한 쪽은 오메프라졸 80mg을 하루 2번, 이거 상당히 고용량 먹은 거예요. 딱 먹을 수 있게 허가된 용량의 최대 용량을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화학요법을 시작하기 4일에서 7일 전부터 오메프라졸을 미리 투여를 하고, 거기에 화학요법을 더해서 수술 전까지 먹는 그런 방법을 취했고, 그리고 대조군은 당연히 오메프라졸 없이 화학요법만 수술 전까지 복용을 했습니다. 자, 결과 어땠을까요? 오메프라졸을 먹은 쪽의 치료 반응률을 보면 71%, 먹지 않은 쪽은 40%,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한 75% 정도 더 오메프라졸을 먹은 쪽이 치료 예후가 좋았습니다. 실제로 이걸 연구한 미국의 교수도 상당히 고무적인, 주목할 만한 그런 결과라고 평가를 했고요. 말씀드렸듯이 치료가 워낙 어려운 암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산 억제제 중에서는 이런 오메프라졸 이런 성분들이 조금 비싼 편이긴 해요. 하지만 항암제에 비하면 훨씬 싼 약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기존 치료에 애드온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에도 좀 유의할 점이 하나 있긴 있는데요. 그동안 진행됐던 유방암 관련 연구들에 대한 이제 리뷰 연구인데, 유방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PPI 계열 위산 억제제 이런 약들을 같이 먹었을 때 인지기능 쪽에 그리고 기억력 쪽에 좀 저하가 나타나더라, 이런 것을 우려하는 그런 문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PPI, 이 PPI가 말씀드린 그 프라졸로 끝나는 위산 억제제들을 의미를 해요. 자, 이걸 먹은 사람들이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집중적으로 문제를 겪었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료가 어려운 3중 음성 유방암에서 오메프라졸을 화학요법과 병용했을 때 치료율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71%대 40%였죠. 하지만 유방암 대상 다른 연구에서 인지기능과 기억력 쪽으로 저하가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는 그런 연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치료 유익성과 위험성을 잘 가늠을 해서 사용을 해야겠죠. 사실 오메프라졸을 애초에 쭉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수술 전까지만 먹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3중 음성 유방암 환우분들 중에서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꼭 3중 음성 유방암이 아니더라도 그런 암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의사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이런 것도 한번 문의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항상 의사와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하니까요. 이상 여기까지 정세훈 약사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롭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댓글도 부담 없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정세훈 약사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문의를 하실 수 있고, 제가 가능한 선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지만 공개 댓글만 가능한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 있는 다양한 경로들을 이용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영상 정보를 클릭해 보세요. 감사합니다.